이어가지고 오늘은 이제 주제가 익숙한 의미의 반기를 들어라, 이런 주제로 이렇게 좀 약간 좀 거창하게 좀 주제로 이렇게 선택을 해봤는데요. 우리가 익숙한 의미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일상의 소재를 익숙한 것에 어떤 우리가 소재는 구하되 우리가 그거를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로 이렇게 국한하지 말고 뭔가 새로운 의미라든가 좀 풍성한 어떤 것 좀 의미망을 새로 구성하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좀 작품을 써보시면 이제 좋지 않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오늘 이제 말씀을 좀 이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고민인 것은 이제 첫 구절에 있는 대로 시를 쓰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언어가 완벽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언어의 매력이기도 하다, 이런 어떤 명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시를 쓰다 보면은 무언가 내 의도가 있는데 그걸 그냥 이렇게 우리가 사전에 나와 있는 쭉 그렇게 쓰다 보면은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이제 뭔가 어떤 거 생경한만 이렇게 어떤 거 하다 보면은 제대로 이제 그 의미가 이렇게 구현이 안 돼가지고 낯설고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어떤 거는 좀 초보적인 어떤 거 좀 작품이 돼버린다랄까, 이제 이런 어떤 거 위험도 내포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소재 자체는 먼 데서 구하지 않고 가까운 데서 구해야 돼. 그것을 우리가 사전적인 뜻에 이렇게 국한되지 말고 약간 어떤 새로운 의미망이라든가 이런 걸 형성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시를 써보시는 것이 일단 뭔가 좀 새롭기도 하고 뭔가 좀 재미있기도 하고 그런 시작법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먼저 예로 든 이선환 시인이 제목이 이제 상강이라는 시인데, 여러분이 이선환 시를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연세로 나이로 따지면은 아마 60대 말이나 70이 돼가지고 현대시약 정진규 선생께서 주관으로 계실 때 아마 이 양반이 1090년대 한 중반 정도 이렇게 시인으로 이렇게 데뷔를 하셨거든요. 데뷔를 하신 분인데, 근데 이분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치는 상당히 된 분인데 시를 새롭게 좀 그 연치에 쓰셔가지고 현대시학 작품상도 타시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어떤 좀 시적인 이제 위치를 이렇게 좀 확보하시는, 짧은 시간에 위치를 확보하시는 그런 결과가 됐는데, 근데 이번 작품 읽어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재 자체는 어떤 간단한데 그거에다가 좀 새로운 의미를 입히는 작업이라든가 새롭게 인식하는 어떤 그런 절차라든가 이런 걸 이제 강구하고 있는 이제 그런 어떤 이제 발상법이라든가 시작법, 그런 걸 이렇게 좀 이렇게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작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이제 상강이라는 거니까 우리가 좀 늦가을 어떤 서리가 내리는 때 이제 그런 때 이야기인데요. 며칠 전부터 햇빛을 밟으며 걸어온 사람이 닿은 나무 아래는 가을이고 그늘이었다. 아침 나절에는 서리빨이 마르는 것을 보았고 남은 한나절은 그늘을 베고 눕거나 잠에 든다. 뼈다귀는 솟고 가죽은 말라붙은 못질에서 매단 한 사람을 내려서 무릎 위에 눕히고 물고기 비늘과 잔 가시와 빵 부스러기 흘린 것과 적포도주 얼룩 따위를 닦아낸 다음에 비로소 쳐다보는 하늘은 투명하다. 두 눈
꾹 감고 두 손바닥을 겹쳐서 가리워도 환하게 비쳐 보이는 이런 작품인데, 약간 어떤 그런 우리가 좀 낯설게 하기란 그런 말씀 드리는데, 뼈다귀는 속고 가죽은 말라붙었다 이러니까 가을에 대해서 우리가 그 낙엽이 이렇게 좀 떨어졌다라든가 이제 뭔가 이렇게 좀 말라붙고 이제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걸 어떤 거 이제 그런 걸 이제 묘사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가는데요. 그렇지만 그러면서 이제 투명하다라든가 또 환하게 비쳐 보인다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어떤 거 낙엽이 이렇게 말라붙고 죽어가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새롭게 어떤 거 봄을 투명한 어떤 거 겨울을 건너서 이제 봄을 예감한다라든가 이제 두 손바닥을 겹쳐서 가리워도 환하게 보인다. 어떤 그 겨울을 지나서 이제 죽은 게 아니라 봄에 또 다른 씨앗이 이제 어떤 거 좀 이제 또 다시 잎을 피우고 또 열매를 어떤 거 만들어가는 과정이 보인다라든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상상을 좀 해볼 수가 있겠는데, 그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재 자체는 좀 뭔가 설이 맞은 잎이라든가 이런 건데, 그래서 그 잎이라는 게 단순히 초라하고 이제 그런 걸로 끝나지 않고, 비록 이제 어떤 거 죽음을 맞았다 할지라도 이제 겨울을 지나서 이제 투명한 햇살이 살아있는 봄을 맞을 것이다. 이제 이런 어떤 거 상상력을 펼친 작품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이렇게 약간 이렇게 좀 새롭게 인식을 하게 돼서 이런 일련의 작품들로 해서 현대시학 작품도 이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런 연치의 현대시학 작품상은 좀 되게 젊은 저기 43, 40대 젊은 시인들이 같은 거 수상을 하지 이렇게 연치가 드신 분들이 수상한 그런 경우는 없는데, 상당히 우리가 좀 이렇게 주목할 만한 그런 상을 타신 거는 연치에 상관없이 새로운 어떤 그 상상력의 세계라든가 그런 거 이렇게 좀 이제 발동을 해서 나온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작품도 하나 더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양파라고 하는 여튼 이제 우리가 그런 어떤 그 소재로 시를 썼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어떤 시인이 양파란 시의 제목으로 시를 썼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내 경우는 이 양파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상상력을 내가 좀 꾸려갈 수 있을까, 그런 것을 한 3초 내지 5초 정도만 이렇게 딱 눈 감고 이렇게 딱 어떤 거 그려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시를 같이 읽어보면 어떤 거 좀 좋을 텐데, 앞에 계신 선생님 한번 좀 양파 작품 하나 좀 읽어주시고요. 저요? 예. 양파는 몸을 벗겨낼 때마다 양파는 우리의 대신입니다. 미끌미끌한 것은 양파의 음모다. 요리조리 빠져나가려는 양파의 자유다. 양파는 무수한 칼날을 순순히 받아들이며 누가 다 파먹었는지 뼈 한 조각도 나오지 않는다. 해맑은 표정 속에 수많은 실핏줄을 감추고 사는 양파. 몸 어딘가에 자궁을 숨기고 파란 싹을 피워내고 있다. 양파 눈동자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들여다보고 싶지 않은 매운 세계가 있다. 연애 한번 하자고 몸을 벗겨내다가 속을 알아갈수록 당신은 자꾸 울었다. 그래서 우리가 양파라는 게 이렇게 쉽게 어떤 그 벗겨지고 이렇게 좀 하는데, 그래서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이제 뼈 한 조각도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뭔가 이렇게 좀 고통을 당한다라 누구한테 뭘 벗기는 어떤 거 이렇게 좀 당하는 이런 어떤 건 이제 지경에 처해 있지만은, 우리가 양파는 또 한 군데 어떤 거 자궁을 숨기고 있다. 그렇게 다 이렇게 벗겨냈지만 또 양파를 이렇게 우리가 좀 이렇게 땅에 심게 되면은 거기서 또 다른 어떤 것 좀 이렇게 새로운 양파가 이제 돋아난다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이제 매운 세계가 있다 이런 말이 있듯이,
약간은 당하기만 하고 다 이렇게 어떤 거 내주는 존재인 것 같지만은 이렇게 좀 뭔가 내주지 않고 또 거기서 또 새로운 어떤 네가 아무리 나를 이렇게 몇 번이고 벗겨서 이제 어떤 거 이렇게 죽이려고 든다 칠지라도 나는 죽지 않고 또 다른 어떤 그 생명력을 간직하고 있다. 항상 당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은 또 매운 세계가 있어서 내 어떤 거 좀 뭐랄까 내 안의 본질이라든가 이런 거는 훼손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이제 이런 이야기를 우리한테 이렇게 좀 들려주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양파란 거에서 약간 우리 시대의 어떤 그 여성의 뭔가 어떤 거 여러 가지로 어떤 거 희생을 당하고 이제 고통을 당하기만 하는 여성의 삶을 이렇게 좀 이렇게 환유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기도 하고 우리 사회에 어떤 것 좀 아래에 있는 사람의 삶이라든가 이런 거 이렇게 좀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제 우리가 그렇지만은 그 사람들이 당한다라든가 뭔가 이렇게 좀 벗김을 이렇게 당하는 그런 게 끝나지 않고 또 자기만 어떤 거 깐깐한 거 우리가 좀 뭔가 양보하지 좀 못할 것이 있다.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이렇게 좀 들려주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